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계속되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허페이 창신, 마침내 D램 판매 개시 선언, 반도체 한국 노린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이게 2019년도 3, 4분기 기준 D램 시장 점유율입니다. 지금 46.1%의 삼성전자, 그리고 28.6%의 SK하이닉스, 19.9%의 마이크론, 그리고 3.1%의 난야, 이렇게 있는데 삼성전자 한국업체고요. SK하이닉스 한국업체, 마이크론 미국업체, 난야가 대만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업체가 들어갈 구멍이 하나도 없었는데 드디어 허페이 창신이 D램 판매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중국의 허페이 창신이 D램 판매를 선언을 했습니다. 27일 중국 정보 전문 업체인 테크웹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최근 공식적으로 D램 메모리 판매를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 업체가 D램 양산 및 판매에 나선 것은 허페이 창신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칭화유니 그룹이 2-3년 전부터 D램을 생산한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실제 시장에 제품이 나온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칭화유니는 2015년 전 세계 3위 D램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 인수를 추진했다가 미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죠. 제가 아까 그림에도 한번 올려드렸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순서대로 지금 1, 2, 3위가 지금 돼 있는데 이 마이크론을 인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반대를 함으로써 이 마이크론 인수 추진이 망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번에 허페이 창신이 D램 판매 선언의 의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D램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진화했다. 물론 이 제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한 세대, 두 세대 떨어진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D램 판매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저가 D램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이 기술을 쌓아 올리려고 노력하는 이 중국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반도체 굴기는 지속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에 이어서 D램 시장까지 본격 진출하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미국의 견제를 뚫고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 세계 D램 시장의 75%를 장악한 한국 반도체 업계의 잠재적 위협을 넘어서 눈앞에 다가온 위협으로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허페이 창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보면 전문가들은 당장은 기술 격차로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겠지만 5년 내에 가격과 기술을 동시에 갖추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자로 떠오를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개한 제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컴퓨터용 8GB DDR4,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용 2GB, 4GB LPDDR4X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5가 지금 나와 있는데 LPDDR5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GB, 4GB 스마트폰용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창신 메모리는 홈페이지에서 관련 제품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승인된 표준을 준수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LDDR4는 현재 19나노 공정에서 생산되고 1, 4분기 내에 10나노급, 10나노 1X 공정으로 양산이 들어가면서 올해 말까지 생산 능력을 월 4만 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창신 메모리는 중국 최초로 선보이는 D램 제품에 대해서 영업 컨설팅을 받았으며 일부 온라인과 도매상을 통해 판매를 드디어 돌입을 했죠. 앞서 창신 메모리는 2016년 5월달에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 총 1,500억 위안, 약 25조 원을 투자해서 연구개발 R&D 센터를 만들고 생산시설을 갖추어서 D램 개발에 나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신 메모리가 허페이 창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D램 제품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기술력은 크게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25일 역대 최고 속도와 최대 용량을 구현한 16GB LPDDR5 모바일 D램을 세계 최초로 본격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고, 지난해 7월 달에는 12GB LPDDR5 모바일 D램을 출시해서 이
출시한 지 7개월 만에 16GB LPDDR5를 개발을 해서 양산을 했죠. 그리고 16GB LPDDR5 모바일 D램은 3세대 10나노 Z 공정으로 생산이 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세대 나노급 1Y 공정을 적용해서 LPDDR4를 양산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LPDDR5는 연내 양산이 지금 목표라고 합니다. 반면에 창신 메모리 제품은 1세대이죠. 그리고 그 SK 하이닉스는 2세대, 삼성전자는 3세대이기 때문에 즉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력 제품들은 창신 메모리가 발표한 제품보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2세대, 그리고 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1세대 차이까지 난다라는 거죠. 컴퓨터용 D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달에 3세대 1Z 공정을 적용한 8GB DDR4를 개발을 했으며, 최근에는 주력 상품이 DDR5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SK 하이닉스도 지난해 4, 4분기에 개발한 3세대 1Z 공정을 적용한 제품을 올해부터 본격 양산을 합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D램 반도체 기술은 아직까지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그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허페이 창신과 같은 경우는 DDR4를 이번에 개발을 했잖아요. 그것도 2기가, 4기가. 그런데 지금 용량 차이도 어마어마해요. 그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8기가 제품까지 지금 개발을 했고, 최근에는 DDR5까지 넘어갔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의 질과 그리고 수준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이것입니다. 중국이니까 얕봐서는 안 된답니다. 최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추락한 LCD 산업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반도체 산업이 한국에 위협할 날도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이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점을 내세워서 초기에는 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야금야금 점유율을 높여줄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위협에 대해서 한번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초격차 그리고 탈기술을 생각을 하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중국을 생각을 해서라도 더 빨리 더 멀리 날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반도체 분야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중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자금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국제조 2025 거기에 반도체 분야가 들어있죠. 여기에 막대한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대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장비 투자 규모는 129억 1000만 달러로 한국의 105억 2천만 달러를 크게 앞질렀다라는 거죠. 벌써 얼마나? 24억 달러나 앞질렀다라는 겁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한국이 176억 7천만 달러, 중국이 131억 달러라여서 이게 차이가 있었지만 드디어 전세가 역전이 된 것이죠. 특히 반도체는 돈 싸움이에요. 돈을 얼마나 퍼부었고 넣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계속 쏟아부으면 언젠가는 중국이 쫓아올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죠. 그리고 생산되는 제품의 기술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쫓아오기는 어마어마하게 쉽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기술이 개발이 돼요. 그런데 이 신기술이 개발되는 속도가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장비들도 속속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는 EUV 공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까지 지금 투자를 중국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언젠가는 따라잡힐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올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는 149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하면서 한국은 103억 4천만 달러로 1.7% 감소해서 이 격차는 더욱더 커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는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보면 김선우 메리츠 정금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기술 격차로 인한 원가 격차가 워낙 크고 미세 공정 및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통한 격차 확대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D램 진출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부정적인 이슈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이 드디어 D램 생산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시가 선언이 되면서 판매도 선언을 했죠. 그러나 여전히 이런
실력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은 한 분야에 국가적으로 쏟아붓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한국도 그것에 발맞추어서 정말 D램 산업이 우리의 중추적인 산업이라면 한국 정부도 쏟아부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